안녕하세요. 에세이노트 제이입니다. 오늘은 신들의 요양보호사 이은주 돌봄 에세이 돌봄의 온도 중에서 읽겠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가족을 돌봤다. 아픈 남동생의 아이들과 아픈 엄마를 돌보느라 바빴다. 자신을 돌보고 가족을 돌보고 마침내 타인을 돌보는 과정을 기록함으로써 삶의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 동경 2년과 오래 울었으니까 힘들 거야. 그리고 나는 신들의 요양보호사입니다는 그렇게 태어났다. 돌봄의 과정을 정리한 돌봄 3부작을 끝으로 나는 돌봄에 대해서는 충분히 썼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이후 나의 삶은 변했다. 특히 나는 신들의 요양보호사입니다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집과 일터를 오가는 것 외에는 장거리 여행은 꿈도 못 꾸었던 나에게 왕복 기차표와 함께 강의 의뢰가 들어왔다. 덕분에 수원도 가고 지리산도 가고 대전도 갈 수 있었다. 가족 돌봄으로 상실의 아픔을 가진 분도 만났고 시민운동으로 복지의 질을 높이려는 운동가도 만났으며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을 아끼고 사랑하며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도 만났다. 대선 강의가 끝나갈 무렵 나를 포함해서 강의를 듣는 분들 대부분의 눈이 촉촉해져 있었다. 수강을 마치고 저녁을 지으러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분주한 선생님들 가운데 한 분이 가까이 다가와서 얼마 전 하늘나라에 가신 어머니 간병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어머니와 이별한 아쉬움과 그리움이 해질 무렵 강의실 안에 가득 찼다. 돌아오는 KTX 안에서 나는 돌보는 사람들과 돌봄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쓰고 싶어졌다. 멀어져 버린 부부, 멀어져 버린 부모 자식, 멀어져 버린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생각하고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생활에 치여서 관계에 균열이 생기는데 죽음이라는 문턱에 서면 그것이 다 쓸데없는 다툼 같구나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보고 싶어도 더는 볼 수 없는 시간의 유한함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자신을 돌보고 가족을 돌보고 주변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지친 사람들과의 연대를 도모할 필요도 느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가기 바쁜데 어머니를 잃은 자식만은 내 이야기 들어보라고. 그렇게 열심히 돌보았는데도 하늘나라에 가셔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다며 마음 아픈 이야기를 울면서 들려주었다. 그의 나이 정년은 넘어 보였다. 애도는 충분히 해야 한다. 돌봄의 온도는 치매 단계에 들어선 엄마를 돌보며 점점 고립되어가는 나와 엄마에 대한 기록으로 시작되었다. 치매에 걸린 엄마에 대해서 쓰는 것은 나에게는 물론 엄마에게도 숨기고 싶은 아주 사적인 부분이어서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었다. 그런데도 이 책을 내게 된 것은 더 나은 돌봄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이며 독자들과 돌봄 경험을 공유하면서 아직 돌봄에 개입하지 않은 세대에게 돌봄의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싶어서였다. 더불어 이 기록은 부모 돌봄이 갖는 문제점과 연대의식의 중요성을 깨달아가는 과정이었고 가족 돌봄에 대해 많은 문제의식을 직면하는 기회였다. 직접 당면한 일이 아니기에 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문제들이 사실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과제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정책과 제도,
사회적 인식의 문제도 그렇고 개개인이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고민해야 할 지점들도 많았다. 우리 사회는 부모 돌봄의 어려움에 대해 침묵하고 있으며 부모 돌봄을 사적 영역으로만 인식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모 돌봄으로 인해 경력 단절이 생기거나 독신인 자식이 부모 돌봄을 홀로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우리 모두 자유로울 수 없다. 부모 돌봄을 더 이상 개인의 노력이나 헌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돌봄으로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또한 부모 돌봄으로 인한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사회적 분위기도 필요하다. 노화 과정에서의 불안으로 정서적 지지가 가장 필요한 노인이 적절한 대처 방법을 알지 못해 오히려 가족과 불화하는 경우도 많다. 직장으로 자주 전화해서 같은 말을 반복할 때 이를 부모의 이상 신호로 여기기는 쉽지 않다. 아니,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지 일손을 놓고 바로 대응할 수도 없다. 지나고 보면 그때가 부모 돌봄의 골든타임이었을 수도 있다. 평생 책임감으로 가정을 돌보았던 부모와 돌봄을 받았던 자식의 역할이 바뀌는 시점.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그 순간은 그 방향과 크기를 알지도 못한 채 순식간에 일상이 되어버린다. 돌봄의 온도에 대해, 그 따뜻함에 대해 좀 더 마음을 열어본다. 돌보는 사람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하는지 늘 고심해야 하며 돌봄을 받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또한 돌봄을 직접 경험하고 깊이 생각하여 그 궁극적인 정의는 상호 돌봄이라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부모 돌봄이라는 것은 당사자 한 명에게뿐 아니라 돌봄을 받는 사람과 돌보는 사람 주변의 가족들에게도 책임과 의무가 공존하는 것이다. 힘들면 요양원에 모시자는 제안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으나 그래도 부모를 돌보는 형제에게는 그런 말보다는 뭐가 먹고 싶어? 내가 하루 모실 테니 어디 가서 쉬었다 와. 내가 모시고 가서 하루 자고 올게. 이번 달 돈이 부족하지는 않니? 주말 이틀은 우리 가족이 함께 할게. 정기검진은 내가 모시고 갈게 하고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좋다. 막연한 말보다는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제안해야 하며 그 의무와 부담을 나누는 일이 자연스러워야 한다. 매달 일정 비용을 분담하고 있으니까 나는 의무를 다했어라고 생각하며 무심하지 말아야 한다. 아픈 부모와 부모를 돌보는 형제에게 또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에게 돌봄의 온도를 유지하는 힘은 서로에게 진심이 담긴 마음이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